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기자로 있는 윤성만입니다. 미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바뀐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이런 걸 주제로 많은 기사들을 썼었고 또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칼리코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늘리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죠.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서 당장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도 100세, 12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미래 문학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고민들을 미리 함께 얘기해보고 그 대책을 찾아보자는 데 있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사회 자체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을 때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개념 규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선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인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조니 뎁이 영화 속에서 천재 과학자로 나오는데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다가 테러 단체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니 뎁의 연인이 그의 감정과 기억들을 모두 컴퓨터로 업로드를 하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슈퍼컴퓨터에 정신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럼 그 슈퍼컴퓨터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기계일까요?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개념조차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다룬 영화들은 대부분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침팬지와 인간이 DNA가 얼마나 다르고 또 같은가 살펴봤더니 1.6%만 다르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침팬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동물이 갖고 있는 공격적 본능, 이 본성을 인간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침팬지보다 더 위험하죠. 침팬지는 그 무리 안에서의 파괴 본능을 실현할 수 있지만 지금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오는 문명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어쩌면 전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점은 그 1.6%였습니다. 그 1.6%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뛰어난 문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1.6%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많은 고민과 또 혼란 갈등들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고민하는 일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영화에는 데이빗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최초로 감정을 가진 로봇입니다. 한 부부에게 입양이 돼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큽니다. 원래 이 부부에게는 식물인간으로 있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깨어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데이빗과 이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를 보다 못한 부모는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그 데이빗을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은 엄마를 찾아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어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로봇은 인간보다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그려진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지금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질 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기계의 인간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화되는 것을 더욱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재료는 빅데이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이 빅데이터로 모두 모아지고 그거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면 인공지능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인간이 기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행복도 꼭 배워야 할 필수 능력입니다. 행복은 감정이고 느끼는 건데 그게 왜 능력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면 주로 물질적 행복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미래 사회는 20대 80의 사회가 될 것인데 20%만 일을 하더라도 80%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물질적 소비 생활이 지금처럼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복 능력을 키워야 하느냐?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외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오랫동안 동창회를 나가지 않으면 그 친구 요새 뭐하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